정당 바로 세우기 모임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평택을이 이번 그 6.3 선거의 가장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조국이 나왔고 김용남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뉴 이재명 대 팀 김어준, 팀 문재인 이 대결이 이제 이루어진 셈이 됐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김용남 의원이 과거에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한 여러 비위들을 지적한, 날카롭게 지적한 선례가 있었고, 신장식 의원이 반성문 써라 이렇게 얘기했고, 김용남 전 의원은 나는 사실만 얘기했다, 반성문 쓸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제 조국 대표가 김어준 씨 품에서 허위 사실을 다시 꺼내면 반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사실 지금 평택을 선거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평택에 계신 시민분들, 국민분들이 아니죠. 시민분들이 네. 정말 이 지역에서 어떤 인물을 뽑아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시간을 다시 또 2019년도로 돌리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는 이런 정치 행태가 우선 맞는가라는 좀 문제의식이 우선 들었고요. 네. 뭐 강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용남 전 의원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야당에 있었을 때 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그 사모펀드 의혹을 검증하는 그런 나름의 정치적 역할을 했던 거를 가지고서 예. 그 진실 공방을 하면서 뭐 반성문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매우 좀 잘못된 접근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법률적으로야 뭐 제가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무의미하고 네.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검증했다 해서 반성문을 쓰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된 문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조국 수사 관련된 걸 문제를 짚으려면 뭐 사모펀드는 사모펀드대로 내용을 분석을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조국 대표가 과연 윤석열 검찰의 피해자인가를 저는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송영길 전 대표 같은 분들은 명백하게 윤석열 검찰의 피해자가 맞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비유하자면 자기가 기르던 개한테 집주인이 물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남의 집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그게 범죄 피해가 되는 거지. 네. 자기 집개가 자기를 물었는데 그걸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엉뚱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거거든요. 저도 그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는 뭐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말로 돌려드리자면 조국 대표는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가 아니다. 저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 호소인. 네,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성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용어를 생각하다가 하도 생각이 안 나서 이거는 피해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자기 집개에다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 보통 우리도 우리 집개한테 물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건 주인이 개 관리를 잘못한 이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조국 대표에게는 별로 진짜 저는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고양이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고양이한테 어제도 긁혔습니다, 발톱에. 제가 피해를 좀 호소하는 중인데 그냥 연고 마르고 또 우리 고양이가 또 말 잘 들을 땐 또 이쁘거든요. 야, 그럼요. 참 난감합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 근데 그 지금 당적은 민주당인데 그 마음은 조국 혁신당에 가 있는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 김용남을 위해서라도 빨리 터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과거에 조국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했으니까 털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얘기한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뭐 최강욱 의원은 지금 민주당 소속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뭐 당적이야 뭐 맞겠죠. 민주당 소속인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은 정말 조국혁신당의 열혈당원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신분과 어떤 행위의 불일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라는 신분이 있는데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고 아버지 역할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당 정치의 좀 근간을 좀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민주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음. 상당히 이거는 좀 해당 행위적으로도 인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으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외치는데 네. 행동이나 여러 가지 하는 처신을 보면은 네. 선명 야당의 길을 가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보조를 맞추는 분들이 최강욱 의원 같은 분들이 더러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음. 이거 굉장히 좀 당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만한 그런 행동들이 많아서 지금도 최강욱 의원은 오히려 이렇게 등장하시는 것이 민주당에서도 비판을 받고 이 국민들에게도 별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돕는 게 아니라 예. 이 굉장히 조국 대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네. 뭐 그런 약간 역설적인 상황 아닌가 그 싶습니다. 빨리 털고 가라 이 말은 그 과거 김용남 전 의원이 조국 대표에게 한 말을 그 이 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쟁점으로 삼겠다 이 뜻 같기도 한데 그래서 과연 조국 혁신당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의문입니다. 아니 근데 뭐 저는 조국혁신당에 도움 안 돼서 오히려 저는 뭐 그 부분도 예. 뭐 나름대로 본인은 이제 열정을 갖고 하시는 거니까 그냥 국민들 평가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빨리 털고 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표현이 달리하면 신장식 의원이 했던 반성문 써라라는 것과 비슷한 그렇죠. 맥락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타인에게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거. 예.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려면 최강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면서 윤석열 시대를 만든 원죄에 대해 가지고 그럼 본인은 털었는가, 본인은 반성문을 썼는가를 먼저 시간 순서대로는 묻고 그러고 나서 지금 선거 과정에서도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본인들 뭐 조국 민정수석이나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나라를 이 지경 만든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반성과 성찰, 뭐 반성문이니 뭐 소위 말해서 털고 와라는데 안 털었잖아요, 본인들이. 맞아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뭐 털어라 말어라, 반성문을 써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네. 어불성설이고 국민들은 좀 헛웃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김용남 후보한테 향후에 단일화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단일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선거운동하라. 그러나 향후에 단일화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뭐 한마디로 당신은 그때 빠져라 이런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근데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야 뭐 당 대표 또 당 지도부의 이런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고 싶겠다라는 의지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향후에 이제 뭐 조국혁신당과의 뭐 합당 문제 이런 것까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는 뭐 정청래 대표가 좀 억울하셔도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 아니 정청래 대표 스스로가 코스피 5천 달성한 그 역사적인 날에 조국 대표에 대해 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당을 합치자는 얘기를 스스로 하신 분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의 꼬리표가 저는 계속 붙어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행동을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 정청래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단일화 이슈 저는 평택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평택을에서도 단일화가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과 뭐 예측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김용남 전 의원, 정청래 대표가 공천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이거는 좋은 공천을 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공천을 잘했기 때문에 저는 김용남 의원이 열심히 뛰는 거고 저는 평택에서 선택을 받을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한 일주일에서 한 일주일 반 정도가 지나면요. 네. 저는 김용남 의원이 압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의 디귿자도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단일화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압도적으로 앞서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국 대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 이석현 평론가는 선거 전에 그 드랍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 기여한 걸로 포장을 하고 나중에 합당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던데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제 김용남 의원이 좀 훌륭한 후보기 때문에 뭐 앞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네. 저는 김용남 의원님이 그 약간 로또 맞은 것 같거든요. 이런 그래요? 4.7 지역구의 공천이 될 뿐만 아니라 네.
상대 후보의 경쟁력도 중요한데 상대방이 거의 지금 뭐 흥신소 같잖아요. 네. 이렇게 막 과거를 캐고 네. 뭐 발언을 뒤져가지고 뭐 나무위키에서 찾았는지 어디서 찾았는지 막 그 검증되지도 않은 발언들 네. 뭐 어디서 했다더라 뭐 어땠다더라 이런 식의 네거티브 일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상대방 후보 복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김용남 의원의 훌륭함과 예. 상대 후보 복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 이슈가 저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조국 혁신당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조급 흥신당 같거든요. 흥신소. 조급 흥신당. 조급 흥신당. 예, 예. 굉장히 조급해 보이고 막 흥신소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정치를 좀 과거 퇴행적으로 하는가. 그 당명에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것도 말만 혁신이지 행동은 전혀 반혁신적으로 정말 흥신소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그런 국민들께서도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저는 이석균 평론가랑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뭐 조국 대표가 뭐 합당을 위해 가지고 여러 액션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네. 뭐 저는 뭐 합당은 합당대로 뭐 열려 있는 문제라고는 봅니다만은 네. 저는 조국 대표 끝까지 완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한번 칼을 뺐고 네. 시험에 응시를 했으면 예. 몇 문제 맞췄고 몇 문제 틀렸는지 결과표를 봐야지. 네. 아니 갑자기 뭐 상황이 불리해진다고 해서 뭐 드랍을 하고 다른 요구를 한다? 네. 아 이건 너무 정치공학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할 걸로 믿고요. 네. 저는 그런 식의 이석현 평론가가 말하는 시나리오는 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공당의 대표인데 어떻게 중간에 뭐 성적표가 좀 어려우니까 드랍을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어렵다고 갑자기 뭐 그만두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일 거기 때문에 전 조국 대표도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본인을 향한 국민적 성적표를 저는 꼭 받아보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쁜 성적표를 받아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본인이 한 만큼 본인의 경쟁력만큼 국민들은 정직하게 냉철한 성적표를 주실 거기 그럼요. 때문에 예. 저는 그 성적표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옛날에 정청래 대표도 뭐 민심의 척도가 딴지라고 한 딴지 게시판인가라고 예.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민심의 척도가 딴지 게시판 거기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민심의 척도가 국민의 여론이고 국민의 민심이지 그게 어떻게 특정 사이트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저는 성적표 꼭 받아보셔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크기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어온 야채수. 방금 보셨죠? 저 농부들이 직접 키운 야채, 저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100% 제주 유기농 야채와 용암해수, 그게 전부입니다.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선물 아직 못 정하셨습니까? 꽃은 하루면 시들고 용돈은 쓰면 끝납니다. 올해는 좀 더 다른 선물을 드려보십시오. 부모님들 아무리 몸에 좋은 거 사드려도 속 불편하고 입에 안 맞으면 쳐다도 안 보십니다. 그런데 늘어는 달라요. 한 달쯤 지나면 슬쩍 전화가 옵니다. 지난번 보내준 그거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이 먼저 챙겨 드시는 그런 늘어온 야채수일 것입니다. 하루 1,8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부모님의 한 달을 챙깁니다. 어버이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방송 끝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지금 바로 네이버에 늘어온 야채수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